자, 우리 지금 42쪽의 대표 자료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개의 A가 B랑 더해져서 두 개의 C가 되는 반응이고 A의 분자량분의 B의 분자량이 15분의 16이니까 1번은 16g이 나올 거고요. A가 분자량이 15라고 하면 B 1몰의 질량이 16g이니까 자, 2번을 문제를 하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들어본 거야. 수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뭔가 남을 수도 있고 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확실한 실험을 가지고 얘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를 먼저 찾아보자라는 거지. 어떤 식으로 한계 반응 물질이라는 걸 찾냐면요. 반응 전, 반응 후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전, 반, 후법이라고 해요. 수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물을 만드는 거. 남는 거는 여기다 쓸 필요 없습니다. 남는 거는 여기 쓰면 되니까요. 그럼 첫 번째 실험을 가지고 비율을 한번 찾아볼게. 반응 전에 수소가 10만큼 있었고 산소가 40만큼 있었고요. 반응 전이니까 물은 없었겠죠? 근데 반응 후에 수소가 몇 남았대요? 5 남았대. 그러면 5 남았대. 근데 얘는 질량이라고 했잖아. 지금 이거는 질량에도 해당할 수 있고 부피에도 해당할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질량이 5가 남았다면 반응 얼마큼 했다는 소리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5만큼 반응했다는 소리지. 10에서 5에서 5가 된 거잖아. 그럼 얘가 남았다는 얘기는 얘는 하나도 안 남았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40만큼 다 쓰고 하나도 안 남았다는 소리겠죠? 그럼 물은 얼마큼 만들어졌겠어요? 두 개 더해지는 거잖아, 질량은. 물은 45만큼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비율을 알 수 있네. 5대 40대 45. 약분하면 1대 8대 9. 그럼 써놓는 겁니다. 1대 8대. 질량이니까 당연히 두 개 더해줘야 되겠죠. 1대 8대 9. 이렇게 써놓으면 두 번째 실험의 이 블랭크, 세 번째 실험의 이 블랭크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왜? 비율을 찾았으니까. 그럼 두 번째 실험하고 세 번째 실험의 이 블랭크를 한번 찾아봅시다. 1대 8대 9라고 하니까 요거는 암산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대 8대 10 더하기 80이 90이니까 이거는 쓰나 마나겠죠.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어. 얘는 빵. 그럼 얘 한번 찾아봐야지. 근데 요거 그냥 내가 되게 단순한 숫자를 써서 되게 쉬워지긴 했는데 숫자를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얘가 10이 있었고 얘가 100이 있었어요. 그러면 1대 8대 9로 반응하니까 얘는 다 쓰이겠지. 10 다 쓰여. 남는 거 없어. 8배가 쓰이니까 80만큼 쓰이고 20만큼 남았겠네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건 산소 20이 될 거고 물은 얼마큼 만들어져요? 얘도 마찬가지로 90만큼 만들어지겠죠. 그럼 한계 반응물이라는 건 뭐냐면 최소 완전히 다 반응하는 애를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는데 더 반응하고 싶어도 산소가 20만큼 있으니까 더 반응하고 싶어도 반응할 수가 없어. 왜냐면 수소가 없으니까. 그럼 수소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실험, 첫 번째 실험에서는 어때? 산소는 완전히 다 반응을 해버렸어. 수소는 5g이 남았거든. 더 반응하고 싶어도 산소가 없으니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산소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예요, 의미. 자, 그래서 실험 1에서는 A가 한계 반응물이다. 이게 맞겠죠. A가 한계 반응물이에요. 왜? B가 남았으니까. B가 남았지만 A가 없어서 반응이 못하는 거니까 A가 한계 반응물이고요. C 1몰의 질량은 B 1몰의 질량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당연히.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보세요. 2대 1로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요 10을 한번 그대로 써보면 얘 2몰이 반응하면 얘 1몰하고 반응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 2몰의 질량은 몇인 거야? 아까 얘가 그냥 1몰이 15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냥. 그럼 얘 2몰은 몇 g인 거야? 30g이겠지. 얘 1몰은 16g이겠지. 그럼 얘 2몰은 몇 g인 거야? 저 두 개 더한 것만큼인 거잖아. 46g이잖아. 몇 몰이? 2몰이. 그럼 얘 1몰은 23g이겠죠? 얘랑 비교해서 누가 더 커요? C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C가 더 크다 할 수 있을 거고 X, Y, Z의 값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마찬가지로 하나씩만 놓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A 대 B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얘 2몰하고 얘 1몰이 반응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 1몰은 몇이야? 15가 되겠죠? 얘 1몰은 16이 되는 거고
근데 이 반응식으로 한번 보면 2 곱하기 15 곱하기 1 곱하기 16이니까 15대 8로 반응하는 거겠죠? 얘 두 개 있어야 이거 하나 반응하는 거니까, 그쵸? 약분하면 15대 8이 되겠죠? x, y, z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럼 이거 그대로 한번 적어보자고. x하고 y가 있는데 b가 7만큼 남아야 돼. x를 뭘로 잡을까? 일단 실험 1에서 a가 한 개 반응물이었어. a는 다 쓰였죠. 그쵸? a가 다 쓰였어. 근데 a가 다 쓰이려면 아까 우리가 a의 분자량을 15로 했으니까 그냥 얘를 15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15만큼 있었고 b도 15만큼 있어야 되잖아. 실험식에서 x하고 반응 전에 첫 번째 실험이 a하고 b가 둘 다 x만큼 있었으니까. 근데 b가 17만큼 남았네. 그러면 y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두 개 더해진 것만큼이 돼야 되니까 15라고 얘를 가정을 하면 15만큼 다 쓰이진 않았겠고 얘가 15만큼 반응하려면 얘는 얼만큼 반응해야 돼요? 절반이니까 얘는 8만큼 반응해야 돼. 15대 8로 반응한다고 우리 방금 구했잖아. 그럼 15대 8로 반응해야 돼. 두 개 더하면 23이겠죠? 얘는 얼만큼 만들어줬겠어? 23만큼 만들어줬겠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x를 15라고 가정을 하면 얘도 15만큼 있었잖아. 식에서는. 근데 몇 남았대? 지금 7 남았대잖아. 왜? 8 반응하면 7 남나 봐야지. 그러면 남네 7. 그치? 그러니까 얘가 15가 맞네. x는 15. x가 15가 맞으면 y는 23이 돼야 되겠죠. 두 개 더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전체 기체의 질량은 몇이었겠어요? 15, 15였으니까 전체 기체의 질량은 30이었겠죠? 똑같잖아. 7하고 23 더하나 15하고 15 더하나 어차피 3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질량은. 그러면 저 빈 공간 전체 30이었을 거고. 그러면 두 번째 실험에서도 x가 15네요. 이걸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헷갈리니까 요걸 이용해서 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실험까지 얘가 A, 얘가 B, 여기가 지금 x였는데 15라고 구했고 얘도 x였는데 15라고 구했고 그리고 반응 후의 B 질량이 7이라고 구했고요. 반응 후 B 질량 그리고 얘는 C 질량 그리고 전체 얘는 23이라고 방금 구했습니다. 그리고 x가 15였으니까 얘도 똑같이 15여야 될 거고 근데 얘가 y래 얘가 23이래 전체 질량이 얘가 23이래. 이건 30이었는데 전체 질량이 23이었으면 얘는 15였잖아. 그러면 얘는 몇이었겠어요? 8이었겠죠? 그리고 Z는 8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Z가 8이야. 그러면 15대 8로 반응하잖아. 반응 후에 B가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잖아. 얘는 15대 8로 반응하니까. 여긴 0. 그럼 C의 질량은 몇이 돼요? 15하고 8이 반응했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두 개 더해지니까 얘 23이지 그냥. 이렇게 찾는 거야. 사실은 얘는 그닥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얘가 7로 나와 있는 게 얘가 키포인트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그 물리 수업할 때도 그 얘기 했는데 내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한테 수업을 듣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한테 들었던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단 한 번도 90점을 넘어본 적이 없어. 걔가 3번을 나랑 같이 했나? 80점 언저리, 그것도 80점 초반대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던 애야. 그러니까 사실은 중학교 과학을 그렇게 했으면 막 되게 잘하는 친구는 아니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70점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점수가 쭉쭉쭉쭉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화학 파트가 많이 나오거든. 야, 너 화학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이 한마디를 했더니 이자가 고2 때 화학을 선택을 했어. 내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 사실은 조금 과탐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화학하고 지구과학인가 생명인가를 선택을 했어. 그래갖고
저것도 어떻게 가르치지? 말이 되게 많고 시끄러운 친구였었는데 화학 수업을 하는데 되게 빨리 푸는 거야. 그리고 되게 잘 맞춰. 그리고 마지막에 성적도 잘 나오긴 했는데 얘가 어떤 식으로 풀냐면 문제를 풀다가 예를 들어 뭐 A to B 뭐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럼 얘는 고민도 안 하고 쌤 이거 H2네요 이렇게 놓고 풀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러면 큰 코 다치는데 라고 생각은 했으나 화학과 물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화학은 있는 거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치? 근데 물리는 대부분 어떤 거 뉴턴의 사고 실험,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야. 생각이야.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력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은 조금 힘들어. 수업하기가. 근데 화학은 이렇게 때려잡아서 풀어서 맞을 확률이 80% 정도 되거든. 그래서 걔는 되게 빨리 풀어. 근데 이렇게 풀면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킬러 문제에서. 얘는 애초에 킬러 문제 풀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애거든. 킬러 다 버리고 그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해서 결국 수능 2등급 맞았거든. 2개 틀렸어. 되게 잘한 거야. 걔 그동안 했던 거에 비하면 제일 잘 봤어. 그러니까 화학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있는 거를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야. 고등학교 화학은. 그러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군대가 있을 텐데 잘하고 있으려나?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화학결합의 전기적인 성질 한번 보도록 합시다. 60쪽이고요. 화학결합의 전기적인 성질을 할 건데 우리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옛날에 배웠던 거 한번 되새겨 볼게요. 결합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뭐뭐뭐 있죠? 이온결합, 공유결합, 수소결합은 아니고요. 금속결합. 이 세 가지가 있어. 결합이라는 건 일단 공유결합이 있고요. 이온결합이 있고요. 금속결합이 있습니다. 얘네 좀 단순화시키면 공유결합이라는 건 뭐랑 뭐가 더해지는 게 공유결합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비금속 더하기 비금속. 이온결합은 금속, 비금속. 금속결합은 당연히 금속끼리 결합하는 걸 금속 결합을 비금속이 없으니까 금속이라는 말밖에 안 들어가니까 금속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 결합해야 되는데 비금속은 어떤 성질이 있죠? 이온이 되면 얘들은 음이온이 되는 성질이 있잖아. 비금속은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음이온이 돼. 얘도 음이온이 돼. 금속은 양이온이 되겠죠? 얘는 음이온이 돼. 그럼 이건 이해가 되지. 이온결합은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 상태에서 둘 사이에 얘는 양이온이고 얘는 음이온이니까 정전기적인 인력이 생겨서 둘이 결합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쵸? 이건 되게 깔끔해. 그리고 금속은 그냥 금속끼리 결합하면서 그 사이에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 그걸 자유전자라고 한다라고 했고, 그 자유전자이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 있죠. 전기를 잘 통하게 한다든지 열을 잘 통하게 한다든지 자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야. 공유결합. 얘들은 음이온이니까 서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 근데 얘들이 결합을 한다? 되게 신기하죠. 어떤 식으로 결합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공유결합하면 가장 대표적인 거 내가 두 개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수소하고 물, 이거 비교를 많이 해. 수소는 이렇게 결합하거든요. 수소는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인 애하고 양성자에 이렇게 전자 하나 있는 애하고 또 옆에도 플러스 1인데 전자 하나 있는 애가 이렇게 있어.
둘이 결합할 때는 어떤 식으로 결합하냐면 얘네 둘이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전자가 여기 다 들어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들이 왜 이렇게 결합을 하려고 할까 굳이? 혼자 있으면 안 되냐 이거지. 왜 결합을 하려고 한다고 배웠죠? 우리? 안정적인 상태가 되려고. 그럼 안정적인 상태가 뭔지부터 우리 파악을 해야 돼. 원소 주기율표를 쭉 써보면요. 가장 안정적인 애들은 누구죠? 얘네들이잖아. 18쪽인 애들. 그래서 쟤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하고, 비활성이라는 말은 다른 애들하고 결합을 안 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원자 분자라는 특징. 수소는 분자가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산소도 마찬가지잖아. 원자가 분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공기 중에 우리가 호흡할 때 쓰는 산소는 O2지 O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쵸? 수소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불을 만나면 터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수소 원자 하나는 그런 성질 따위 존재하지 않아. 수소 분자가 그런 성질이 있는 거야. 산소도 마찬가지야. 산소 원자 하나가 이렇게 세상에 돌아다니는 일은 없어.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야. 어딘가에 달라붙어 있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붙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얘네들 같은 모습이 되는 거야. 얘 지금 봐봐. 얘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전자 두 개를 얘가 최외곽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안정적인 상태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잖아. 얘가 없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지.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얘들이 결합을 하는 거거든. 그럼 물 한번 볼게요. 물은 H2O잖아. 얘는 H2요. 그러면 산소를 기준으로 한번 반응을 해봅시다. 산소는 몇 번이었냐면 8번이었어. 그러면 플러스 8이고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두 개 있을 거고,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전자가 빈 공간이 두 개가 있네. 여기 빈 공간이 있고 여기 빈 공간이 있고. 그러면 이 산소가 안정적이 되려면 전자 두 개를 어디서 얻어오거나 이 6개를 다 버려야 돼. 근데 보니까 이 수소 둘이 지금 놀고 있는데 얘랑 결합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얘가 가지고 있던 수소를 여기다 집어넣고 또 얘가 가지고 있던 수소를 여기다 집어넣고 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전자를 쉐어했잖아. 공유했어. 그래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 이런 모습을 띈다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알겠어. 왜? 이게 안정적인 상태니까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진짜 왜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물을 가지고 실험을 할 건데 물에다가 뭘 할 거냐면 물을 전기적으로 막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이거를 뜯어버릴 거야. 전기적으로 열을 가해 그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이거를 뜯어버릴 건데,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래서 물이 전기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황산 나트륨이라는 거를 물에 녹일 거야.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죠? 전기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액체에 녹이는 물질, 전해질. 전기를 잘 흐르게 해주는 물질, 전해질. 왜냐면 황산 나트륨이 물에 녹으면 Na2SO4거든요. 얘가 물에 녹으면 수용액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나트륨 이온하고 SO4 2- 이온으로 나눠지거든. 이온이 생겼다는 얘기는 얘가 전기를 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져. 그러면 얘를 어떻게 실험을 할 거냐면 이렇게 물통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여기에 튜브를 이렇게 꽂아놓을 거예요. 물이 약간 위에까지 올라올 수 있게, 물이 올라올 수 있게 튜브를 꽂아놓고, 더 올릴까? 물 수위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뚜껑을 막아놓고 여기에다가 핀을 꽂아놓습니다.
전기가 통할 수 있는 핀을 꽂아놓고 얘는 이제 얘가 녹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하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전압을 연결을 하면 전기를 통하게 하면 막 뽀글뽀글거리면서 이 양쪽에 기체들이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이제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어떤 걸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마이너스 연결된 쪽에 있는 뚜껑을 열고 기체가 나올 때 기체가 나오는 건 보이지 않아요. 무쇠 묻히니까 불꽃을 가져가면 뻥 소리를 나면서 터질 거야. 뻥 소리를 내면서 터지는 기체는 수소인데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기체도 뚜껑을 열었더니 향불을 가져갔더니 향불이 갑자기 확 커지더래. 이건 산소의 성질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나오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나왔네.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봤더니 이걸 이제 확대해 보면 이런 식인 거야.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뚜껑이 둘 다 닫혀 있고요. 뚜껑이 닫혀 있는데 얘는 기체가 이만큼 만들어져 있고 얘는 기체가 이만큼 만들어져 있어. 2대 1만큼의 부피로 기체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었어. 근데 물 분해하면 화학식으로 물 분해하면 어떻게 돼? 두 개의 H2O를 분해하면 두 개의 H2하고 하나의 산소 개수비가 2대 2대 1이잖아. 그러니까 물 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산소가 1이라고 하면 수소가 2만큼의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이 어떻게 된 거야? 하나씩 써봅시다. 마이너스 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플러스 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각각 써볼게요. 마이너스 극이야. 마이너스 극에서도 물이 있었겠죠? 물이 있었어. 그쵸? 물이 몇 개 있었을까 여기서? 뭐 하나만 있었다라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극이니까 전자가 공급됐겠죠? 마이너스가 전자라는 건 어디로 움직이는 애야? 마이너스로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가는 애니까 마이너스 극 쪽에서 전자가 공급이 될 거야. 전자를 공급을 받았어. 그러면 얘가 떨어져 나간다라고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 둘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 H2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두 개씩 한번 반응을 해볼게요. 두 개씩에서 얘가 떨어져 나가면 H2가 떨어져 나갈 거고요.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겠구나. H2가 하나 떨어져 나가고 OH가 몇 개 만들어지냐면 두 개가 떨어지겠네.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네요.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얘가 전자 두 개를 받았는데 크로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똑같이 물 분자가 있었는데 얘가 전자 두 개를 빼앗겨야 되거든. 그러면 전자 두 개를 빼앗기면 H가 어떻게 되겠어? 얘는 H 두 개의 H 플러스가 되고 두 개의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가면 5만 남겠네요. 여기는 5, 2 하나가 떨어져 나오겠죠?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 플러스 쪽에서는 O2가 이렇게 모이는 거고 얘도 두 개겠네. 아니겠다. 이렇게 되겠다. 근데 왜 여기서 OH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써줄게요. 네. H 두 개가 떨어져 나갔어. OH 마이너스 두 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얘네 둘이 반응을 하는 거지. 다시 두 개 반응을 하면서 이거 전체를 더해보면 얘네 둘이 물이 되니까 물이 두 개가 생겨. 그럼 여기 물 4개였는데 물 2개가 더로 생겼으니까 더해진 거에서 두 개 하나 빼면 결국은 두 개만 남을 거고. 식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O2 하나 만들어지고 H2가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두 개에다가 두 개, 하나, 둘, O2 두 개, 네 개. 이게 일로 가야 되겠네. 여기서 두 개가 만들어지고 두 개의 O 2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에서 물 어쨌든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는 물 4개가 되겠죠? 이 물 4개가 반응해서 물 2개하고 2개의 H2하고 O2가 만들어지니까 이거 2개 까고 이거 2개 남는다고 하면 결국 뭐가 돼요? 이 C하고 똑같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결국 뭐가 관여한 거냐면 얘네들은 전자를 어떻게 했어? 얻었어. 얘네들은 전자를 잃어버렸어. 전자를 얻는 애가 있으면 전자를 잃어버리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유결합을 한다라는 건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아마 학교에 가면 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써줄 테니까 안 할 수도 있고요. 써주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결론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탐구자료창의 결론. 물에 전류를 흘려주면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만들어진다. 요 포인트.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은 되게 간단하죠. NaCl이 나와 있네요. NaCl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NaCl은 NA는 11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을 거고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있겠죠. 그럼 하나가 남네요. 어디 있어야 돼? 세 번째 껍질에 1개만 있어야 돼, 전자가. 되게 불안한 상태잖아. 어떻게 해야 돼? 7개를 더 얻어서 이걸 다 채우던지 얘만 버리면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잖아. 그쵸? 얘는 어떤 일을 택하겠어? 하나 버리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겠지. Na 플러스가 될 거야. 그럼 Cl 같은 경우에는 제 17번이니까 플러스 17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다 있다라고 치고 세 번째 껍질에 다 있다라고 치고 2, 8, 10 다 있으면 안 되겠네. 여기 7개만 있어야겠네. 빈 게 한 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는 하나 버렸어. 그걸 얘가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Cl-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러면 되게 간단해지지.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둘이 어떻게 되겠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달라붙게 되는 거지. 결국은 뭐 때문에? 전자가 이동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용융시켜가지고 전기분해로 한번 끊어보자. 굳이 얘들은 더 쉽게 끊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 힘만 주면 끊어져. 왜 그럴까? 그거는 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합할 거잖아. 얘들은 나트륨, 염소, 나트륨, 염소, 나트륨, 염소, 염소, 나트륨, 염소, 나트륨, 염소, 나트륨 이런 식으로 결합했겠죠? 요거 살짝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이 옆으로 살짝만 밀린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밀릴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서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붙어있던 애들인데 서로 같은 곡을 마주보면 서로 밀어낼 거잖아. 그러니까 바스러지는 거지. 천일염 같은 애들 보면 실제로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살짝 힘만 줘도 어떻게 돼? 바스러지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얘를 이런 식으로 바스러뜨릴 건 아니고 실제 얘도 전자가 관여하는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용융시킬 거야. 용융시킨다는 건 녹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녹였어. 고체 상태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얘들은 이온결합. 그쵸? 왜냐면 이런 식으로 딱딱 아귀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용융시켜서 액체로 만들거나 아니면 물에 넣어서 수용액 상태로 만들면 이온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얘를 용융을 시켰어. 용융시키면 이제 전기가 흐를 거야.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플러스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물이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융액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극을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했어. 긴 게 플러스니 짧은 게 플러스니? 긴 게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가 연결된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연결된 거죠. 그럼 이 안에 지금 나트륨하고 CL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단 말이야.
개씩만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는 양이온이니까 어디 달라붙겠어? 여기에 달라붙겠지? 그래서 여기에 2개의 나트륨이 달라붙을 거고, 나트륨이 달라붙으면서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자가 1로 가겠죠? 그래서 2개의 나트륨이 달라붙는 거고, 얘들은 지금 전자를 하나씩 더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잖아. 그럼 전자가 어떻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플러스 극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2개의 Cl 마이너스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거냐면 2개 Cl2가 되면서 2개의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럼 이 전자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쓱 이동해가지고 마이너스 극쪽을 봤더니 2개의 나트륨 플러스 이온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 거냐면 얘랑 더해져서 더하기 2개의 전자하고 더해져서 얘가 일로 와서 더해져서 2개의 나트륨이 되는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럼 결국 뭐야? 이온 결합이라는 것도 이 나트륨하고 영화 이온이 결합하는 것도 이 전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이나 얘들이 결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전자 때문이다 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 나트륨 덩어리가 여기에 달라붙을 거고 여기서는 꼬르르 하면서 Cl2가 날아가겠죠. 이 Cl2 되게 무서운 건지 알죠? 이거 독가스예요, 독가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엄마가 겪은 일인데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데 막 기침을 하시더라고. 놀래서 가봤더니 우리 엄마 되게 깔끔한 거 좋아하셔가지고 화장실 청소하실 때 항상 락스하고 산소계 표백제 있거든? 옥시크린이라는 거. 이거 같이 섞어서 쓰시는데 그랬다가 큰일 나실 뻔했어요. 염소가스 발생하거든요. 근데 못하게 하고 항상 환기시키고 후황 켜고 작업하시라고.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나실 수도 있어요. 호흡기 다 상합니다. 락스가 특히 위험해. 락스. 나 락스를 매일 먹거든. 평일마다. 왜요? 수영장에서 맨날 수영을 못하니까 물을 먹어가지고 락스 냄새 더럽게 나 우리 수영장.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어. 선생님이 자꾸 이상한 걸 시켜. 나는 배영만 하면 가라앉거든. 배영하고 평영. 내 친구한테 물어봤거든. 아, 나는 평영이 그렇게 어렵다 그랬더니 나는 이상하네. 그래서 평영은 되게 쉬운 거래. 그냥 하면 되는 거래. 안 되는데 나는 그냥 하면 가라앉는데. 배영할 때도 그래. 요즘은 잘 안 그래. 배영은 요즘 잘 하는데 평영은 아직도 힘들어. 왜 힘든지 우리 와이프한테 같이 평일 주말에 가고 한번 봐달라고 그랬어. 쉬는 날.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개구리처럼 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다리가 이렇게 휘지 않아. 해봤거든? 침대 위에서 다리가 이렇게 안 휘어져. 그러니까 그 개구리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나와 나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차도 남들은 이만큼씩 갈 때 나는 요만큼씩밖에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파닥파닥 거려. 그러니까 자꾸 가라앉지. 내가 그랬었어. 물을 겁나 먹어 그래서 평영만 하면 일주일에 2번 오리발을 차거든요.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근데 옛날 선생님은 오리발 차기 전에 자유형을 시켰는데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오리발을 하면 평영을 못하니까 오리발 끼기 전에 꼭 평영을 시켜 4바퀴씩.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만둘까까지 고민했어. 너무 힘들어. 자꾸 락스를 먹어 그래서 물을 맨날 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락스 붓거든요. 소독하기 위해서. 락스를 너무 많이 먹어서 손톱이 막 갈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그래. 자, 그럼 봅시다. 61쪽에 4번 제일 밑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화학결합의 전기적인 성질. 공유결합 물질인 물과 이온결합 물질은 염화나트륨의 용융액을 전기분해했더니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성분 원소로 분해된다. 그래서 밑줄 치세요. 화학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핵심 체크. 물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고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황산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을 녹여 전류가 흐르도록 한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한다. 염화나트륨 용융액은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이 형성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기체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둘 다 전자가 관여한다. 1번은 XXO 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는 비금속 원소니까요. 2번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수소, 산소 2대 1이겠죠. 3번은 XOO 그리고 4번은 마이너스 극 나트륨 플러스 극은 염소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화학 반응식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요거 안 써놨네. 요거 두 개 합치면 되는 거잖아요. 두 개의 NaCl이 분해가 되면 두 개의 Na와 Cl2로 나눠진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물의 전기 분해는 푸시고요. 결합의 극성 보도록 합시다. 근데 결합의 극성을 하기 전에 뒤로 좀 넘겨서 물질 구조와 성질의 분자의 구조 86쪽을 먼저 좀 펼쳐 주실래요?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걸 먼저 좀 할게요. (86쪽) 정신 차려! 루이스 전자점식은 뭐냐면 원소기호 주변에다가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찍어가지고 화학결합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누가 발명했을까? 누가 개발했을까요? 루이스.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이야. 루이스가 발견을 해서 쓰는 방법이고요. 원자가 전자를 표시하는데 그럼 원자가 전자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원자가 전자가 뭐야? 최외곽 전자. 근데 최외곽 전자라고 하면 정확한 답은 아니지. 최외곽 전자 중에서 화학 결합에 사용되는 애들. 그래서 봐봐. 얘는 최외곽 전자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인데 얘네들은 결합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최외곽 전자는 있지만 원자가 전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원자가 전자가 0. 나머지는 이게 원자가 전자가 되는 거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봅시다. 수소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원자가 전자가 하나야. 그럼 점 하나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은 애를 한번 찍어 봅시다.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 최외곽 전자가 7개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방향이 4개가 있으니까 각각 2개씩 찍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을 거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떤 패턴이 있는지 찾았어요? 둘이 있는 거를 짝이 있는 거고 혼자 있는 애들을 홀전자라고 하거든요. 이 홀전자가 많을수록 더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찍으라는 거지. 얘네들이 2개가 있으니까 얘네 둘을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가 결합할 때 여기서도 누구랑 결합해야 되고 여기서도 누구랑 결합해야 되는 거잖아. 실제 화학 결합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홀전자가 많아지는 식으로 점을 찍는 거고요. 쌍을 이루는 전자들은 최소가 돼야 돼. 그러니까 사방에 하나씩 찍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짝을 이루는 애들을 하나씩 찍어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쭉 그릴 수 있겠죠?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공유전자쌍이라고 하고요. 비공유전자쌍이라고 해요. 왜냐면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F가 다른 F하고 결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F랑 F가 결합을 하면 얘도 비공유전자쌍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을 거고 공유하지 않는 자기만의 전자쌍 얘도 마찬가지로 공유하지 않는 자기만의 전자쌍이 이렇게 존재할 거고요. 근데 얘 하나 남는 거 하고 얘 하나 남는 거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지.
내가 누군가하고 쉐어하는 전자쌍. 그러면 얘를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을 찾으라고 하면 공유전자쌍 1분의 비공유전자쌍 몇 개야?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1분의 6. 그럼 6이 되는 거고. 산소는 공유전자쌍이 몇 개겠어? 얘는 빈칸이 2개잖아. 그럼 내가 2개 빌려주고 2개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거지. 공유전자쌍이 2쌍이 되는 거고 비공유전자쌍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공유전자쌍이 몇 개야? 2개. 비공유전자쌍은 4개. 그래서 얘는 2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루이스 전자점식. 그러면 물 볼게요. 물 H2O. 누가 더 우선이 되는 애겠어? 얘가 더 우선이 되는 애겠죠? 그럼 얘를 먼저 이렇게 그려. 오라고. 그 다음에 수소랑 공유하겠죠? 이렇게 하나씩. 그러면 원래 얘 주변에는 몇 개가 있어야 안정적인 상태가 돼요? 8개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 비공유하는 거 2개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이 공유전자쌍 그리고 비공유전자쌍 색깔을 달리 한번 해봅시다. 헷갈리니까. 얘는 비공유전자쌍 그러면 얘는 공유분의 비공유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1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것도 좀 좋긴 하지만 결합하는 거를 좀 더 쉽게 하고 싶어. 질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 질소는 최외곽전자가 몇 개냐면 얘 5개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얘는 공유를 몇 개 해야 된다는 소리야? 3개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질소 기체는 N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네요. N2니까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내 거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죠? 그럼 얘는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이 3분의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간단하죠? 근데 이걸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루이스가 만들었어. 루이스 구조라는 건데요. 야, 공유하는 거 이렇게 점 찍기 너무 힘들어. 그냥 하이픈으로 하자. 요거를 루이스 구조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돼. N하고 N 사이에 짝대기가 3개 들어가는 거야. 요렇게. 근데 야, 이거 비공유전자쌍은 찍어줘야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굳이 찍지 않아도 얘들이 화학 결합을 하고 있으면 얘 주변에는 몇 개가 있어야 돼, 전자가? 8개가 있어야 돼. 이게 없어도 있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 물은 어떤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지겠어요, 물은? 산소하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근데 얘 비공유전자쌍을 체크해 주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거고.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구조로 쓰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써도 맞는 거고 어차피 주변에 8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도 틀린 거는 아니고 오케이? 어렵지 않죠? 얘도 해볼까요? 산소는 공유쌍이 몇 개야? 2쌍이야.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루이스 구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식으로 결합을 했는지. 그러면 이 짝대기 하나가 있는 애들을 단일 결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이중 결합. 그럼 얘는 뭐겠어? N 어디 갔니? 얘는 3중 결합. 4중 결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4중 결합을 만약에 할라 치면 얘네들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4중 결합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어디선가? 이거 우리가 관측할 수 없어. 탄소 원자 2개가 붙어있는 탄소 분자를 어디 가서 찾을 거야? 그냥 없는 거야, 그건. 알겠죠? 이렇게 해서 루이스 구조까지 했고요. 그 뒤쪽에 보면 완자쌤 비법 특강에서 루이스 전자점식하고 루이스 구조 있거든요. 요거 한번 쭉 읽어보면서 퀘스천이 4개가 있는데 요거 한번 찍어볼게요. 자, 볼게요. 일단
1번은